정신건강론을 수강하는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5주차 비대면 수업 3강 시간입니다. 제5장 정신장애 2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주차 2강 시간에 제5장 정신장애 2 제1절 조현병의 가로 3번 진단과 경과까지 학습하였습니다. 5주차 3강 시간은 가로 4번 조현병의 치료부터 학습하겠습니다. 가로 4번 조현병의 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조현병 발병 후에 첫 3년에서 5년 이내 기능 변화가 크게 발생합니다. 발병 후 5년이 회복의 결정적 시기이며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예후를 알아보면 발병이 급성일수록, 그리고 증상의 지속기간이 짧을 때,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없을 때, 발병할 만한 원인적 사건이 분명하게 있을 때, 발병 전에 직업상이나 사회적으로 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한 경험이 있고 주위의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아 감정적으로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유대관계를 맺고 있을 때, 마지막 발병 시 나이가 많을 때 등이 좋은 예후가 되겠습니다. 치료의 핵심 목표는 정신 증상을 조절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사회 및 직업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또한 복합적이고 총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약물치료. 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물치료의 효과 최대화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망상과 환각과 같은 급성기의 정신병적 증상을 포함하여 조현병의 양성 증상의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무기력감, 사회적 철퇴와 같은 음성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가 약합니다. 약물치료가 없는 조현병의 재발률은 80%, 약물치료 시에 8에서 40% 정도 재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물치료가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항정신약물의 주요한 문제는 약물의 부작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안면 근육, 다리, 혀, 팔 근육의 강직과 안절부절 등의 부작용 등은 약물 복용을 꺼리게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정신사회 재활치료. 다양한 치료 기법이 개발되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 및 재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로 대처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독립적 사회생활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신치료, 집단치료, 가족상담, 정신건강교육, 사회기술훈련, 인지재활훈련, 행동적 치료 방법, 가족교육, 자조모임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상담치료. 상담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전문가와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적인
감정의 문제를 찾아내고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면담 기법에 따라서 지지적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등이 있으며 진행 방식에 따라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고 특히 초기 정신병 대상자에게 지지적 정신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4번 사례관리. 지지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인정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례관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기반 사례관리 기관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에 따라 가정방문, 전화상담, 내소상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포괄적으로는 모든 시, 군, 구의 희망복지지원단에서도 사례관리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절 우울장애를 학습하겠습니다.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하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정신의학에서 우울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후 형태나 흐름, 사고 후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울장애는 DSM-5에 의해서 기존 DSM-4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분장애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진단범주로 분류된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울장애의 증상 및 종류는 먼저 증상, 슬픔, 공허감, 짜증난 기분과 연관된 신체적, 인지적 증상인데요.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현실 적응 능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종류로는 증상의 심한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서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월경적 불쾌장애,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 등으로 분류합니다. 우울장애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분의 장애와 함께 수면, 식욕, 성욕이나 운동활동 등 신체 기능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도 감소하고 실제 일을 수행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등 사회 기능의 장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살사고나 행동이 있으며 현실감의 장애가 있어서 망상, 환청, 혼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장애에서 사파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파란 정상 범위를 넘어선 증상이 특정 기간 동안 확연히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건강보건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연간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람 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국내 자살자 수 역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기준 OECD에서 국가별
인구 1000명당 항우울제 하루 복용량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1번 우울장애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생물학적 원인으로 찾아보면 남녀의 평생 유병률의 차이는 여성이 10에서 25%로 남성 5에서 12%에 비해 더 많습니다. 가족 중 심각한 우울장애를 경험한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5배에서 3배까지 많습니다. 생화학적으로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불균형을 보이는 것이 우울장애의 생물학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환경 및 생활사건. 가족의 죽음, 실직, 실연과 같은 생활사건이 있은 후 처음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이 발생하기 전 6개월 동안 중요한 생활사건을 3배 정도 더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심리적 요인으로 프로이드는 우울을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후에 생기는 명백한 죄책감 그리고 분노 등이 결국 자신을 향하여 내재화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백은 자신의 세계,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지상의 문제로서 심리적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심리적 요인에서 오는 조증은 상실된 대상과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과장적 반응으로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 오랜 우울증에 대한 보장성 반응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기분장애 통합 모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분장애는 뇌기능의 장애로 발병합니다. 바로 신경화학의 장애인데요. 이 신경화학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유전적 취약성, 두 번째 발달 과정의 사건, 그리고 환경과 생활 사건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에 따른 인지 왜곡 등이 되겠습니다. 기분장애 통합 모형이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우울증의 주요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간에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의 차이를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연령에 따른 특이한 우울 증상들을 소아청소년에서 중년에서 노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증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2번 진단 및 임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주요 우울장애는 조증이나 경조증 없이 우울한 사파만 1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울한 기분을 주된 증상으로 하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동반됩니다. 고통스러운 정서로서 슬픔, 죄책감, 고독감, 무가치감, 허무감, 절망감 등을 경험합니다. 주요 임상 양상은 기분의 부정적 변화, 고통스러운 기억의 회상, 불쾌한 사건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 즐거운 시간에 대한 감수성의 감소, 무쾌감증, 무감동, 감정적 둔마 등이 되겠습니다. 우울사고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 비현실적인 죄책감,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사고가 둔해지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인지 증상은 집중력과 주의력이 저하되고 자살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정신운동 증상으로는 정신운동 초조, 즉 불안과 자극 과민성이고, 정신운동의 지체로서 신체 움직임의 속도 저하, 자발적 운동의 중단, 말소리 감소, 말을 멈추는 시간의 증가 등이 됩니다. 기타 증상으로는 신체적 증상에서 식욕부진, 체중 감소, 그리고 수면장애와 성욕 감퇴 등이 되겠습니다. 교재 154쪽에 표 5-3 주요 우울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A, 다음의 증상 가운데에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5가지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첫째, 우울 기분이거나 둘째,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합니다. B.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의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C. 사파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D. 주요 우울 사파가 조현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 양상장애, 망상장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2. 조증 사파 혹은 경조증 사파가 존재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은 DSM-5 진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2번 지속적 우울장애. 경한 우울 증상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것입니다. 주관적 증상은 슬픔, 집중력 저하, 우유부단함, 만성적 절망감, 낮은 자존감이고, 객관적 증상은 식욕 및 수면장애 또는 증가 및 감소입니다. 활력 수준의 현저한 변화 등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월경 전 불쾌감 장애. 주요 증상은 월경 전의 우울감, 흥미 감소, 불안, 집중력 저하,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움, 지속적인 분노감, 과민한 등의 증상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기능 저하를 초래할 때가 되겠습니다. 경과는 월경이 시작되면 며칠 이내로 감소하거나 월경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여성의 3에서 9%가 경험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4번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 장애. 6세에서 18세 이전에 진단합니다. 정의는 자신의 불쾌한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1년 유병률은 아동 청소년의 경우 2에서 5%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분노 폭발이 발달 수준에 부적절하고 평균 주 3회 나타나며 12개월 이상 지속되어 3가지 상황, 즉 학교, 가정, 또래 관계 중에 2개 이상 나타나면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 장애라 하겠습니다. 가로 3번
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 우울증 환자는 대부분 약물 치료와 함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살 기도나 가능성이 있는 환자, 치료 거부 및 비협조적인 환자, 증세가 심한 환자, 위기 개입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우울 장애에는 삼한계의 약물 70% 이상 사용의 경우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신치료를 병행할 경우에는 질병의 2차적인 장애를 방지하고 역동적인 요인의 해결, 의사소통 능력, 긴장 감소,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 적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지행동 치료 방법은 우울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신 유연성 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며 새로운 인식과 행동 반경을 연습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증과 우울증의 비교를 제시하였습니다. 조울증 상태의 증상으로는 첫째, 쉽게 짜증을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둘째, 피곤을 느끼지 않고 수면 욕구가 줄어든다. 셋째, 과대 사고에 빠져들고 자존감이 고양된다. 넷째, 말이 빨라지고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다섯 번째, 충동적이고 판단이 빨라지며 주변 일에 쉽게 주의를 끌리게 된다. 여섯 번째, 기분 고조가 되고 과도하게 낙관적이며 자신감이 가득해진다. 일곱 번째, 쉽게 짜증을 내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여덟 번째,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도 활발해지며 에너지가 증가한다. 아홉 번째, 증상이 심할 경우 환각을 경험하고 망상에 사로잡힌다. 열 번째, 음주운전 및 과속,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성관계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된다. 다음은 우울증 상태의 증상입니다. 첫째,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다. 둘째,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한다. 셋째, 슬픔이 지속되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넷째, 식욕이나 수면 습관에 큰 변화가 생긴다. 다섯 번째, 매사에 관심이 없고 기운이 없다. 여섯 번째, 죄책감이나 자신이 쓸모없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일곱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유부단해진다. 여덟 번째, 짜증, 화를 내거나 걱정, 불안 증상이 나타난다. 아홉 번째, 기존에 즐겼던 일들이 재미없어지고 사회생활이 하기 싫어진다. 조증과 우울증의 비교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절 양극성 관련 장애를 학습합니다. 가로 1번 원인, 양가로 1번 생물학적 요인을 살펴봅니다. 1형 양극성 장애는 1차 가족 중에서 빈도가 일반 인구보다 8배에서 18배 많습니다. 2형 양극성 장애는 1차 가족 중에서 빈도가 일반 인구보다 1.5배에서 2.5배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쪽이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쪽도 양극성 장애를 가질 확률은 65% 정도이며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1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뇌 연구에서 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환경 및 생활 사건.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상상할 때 이를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들이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고 생활 사건 자체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가로 3번 심리적 요인을 알아봅니다. 우울증에서 비합리적 신념이나 인지적 왜곡의 영향으로 자신이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발달 과정에서 개인을 예민하게 하고 우울함에 빠집니다. 조증은 상실된 대상과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하여 과장적 반응, 우울증에 대한 부인하는 기전이 작용하고 오랜 우울증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5장 정신장애 2의 제3절 양극성 관련 장애까지 모두 학습하였습니다.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